김성환의 시사야.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킬 앤 하이드란 고전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품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뮤지컬로도 수없이 리메이크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밤의 문학, 고전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리즈. 오늘은 현대 심리 스릴러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이거 갖고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원제는 좀 다르죠. 그 뒤에 제목이 더 그 문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저도 외우지를 못했는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 인격을 바꾸는 자신의 인격을 바꾸는 그 실험이 사실은 과학 실험이에요. 그래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어떤 약을 마시면 자기가 발명한 그 약을 마시면 자기 얼굴이 없어지고 하이드라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키도 바뀌고 몸집도 바뀌고. 그 시절에 지금 이게 언제 이 작품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 작품은 20세기 초에 나왔죠.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못 외웠는데 20세기 초에 당시 사람들은 어떤 우범지대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우범지대가 따로 있어서 주로 그 지역에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부터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죄형 인간도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생학이 우생학도 그렇고 굴상학도 있었죠. 그래서 우생학과 굴상학을 통해서 범죄형 인간을 추적해내고 그렇게 범죄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이코패스 같은 말은 그때는 안 썼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어떤 편견에 많이 휘둘렸던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이 바뀌었대요. 런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킬 박사는 너무 모험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말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화려하고 인기 많고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유명 인사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훨씬 더 이럴 수 있겠구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져온 거예요. 설득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조사를 항상 어떤 지역, 어떤 특정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지역에서 좀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던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되면 마치 그것이 가정 환경 때문인 것처럼 과거로 다 소급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가정 환경이고 주변 환경 탓인 것처럼 그렇게도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이 작품이.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처음 이제 그 발간이 돼서 사람들이 접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그런 거군요. 귀족은 절대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지킬 박사는 모두가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전혀 다른 인격체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편견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융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다고 그 인격을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다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을 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있다는 거. 누구나 가슴속에 큰 상처나 어두운 면이나 자신에게 이제 남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좀 부끄러운 측면, 네. 끔찍한 측면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그걸 뭐 취미를 통해서 잘 발산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창조적인 취미를 통해서 그 출구를 잘 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킬 박사처럼 그 좋은 능력을 이용해서 네. 그 뛰어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고작 만든다는 게 자기 얼굴을 숨기는 그 약을 만들어서 그 만든 약을 먹고 나면 이제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 있는 시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사람들에게 막 겁을 줘도 되고 네.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 무서운 그 중독성을 약은 점점 중독되고 약에 그 머무는 시간이 중독된 상태로 하이드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는 거죠. 근데 왜 지킬 박사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평판도 좋고 왜 하이드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 사회적 평판을 지키기 위해 너무 지독하게 체면을 강조했던 거예요. 체면요? 예,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참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람 욕망은 있는데. 네, 욕망을 누구나 이제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욕망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앞문으로 나가지 못한 욕망은 뒷문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으로 나가게 해줘야 욕망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게 앞문으로 나가지 못한 욕망이 뒷문으로 즉 하이드가 약간 숨기다라는 동사와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숨기다. 그리고 이제 밤에 주로 하이드로 변신을 해요.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드의 악행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던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융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네. 그 페르소나가 과도하게 발달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명 인사들이 많이 그래요. 유명 인사들이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늘 보니까 네. 밥 한 번 먹는 것도 쉽지 불편하고 않고 힘들죠. 불편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뭐 그레타 가르보 같은 위대한 배우들은 너무 이제 사진 찍히고 이런 게 괴로우니까 마지막에 아예 집거 생활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인형 같은 외모였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하는데 그런 모습을 또 사진 찍히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파라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또 휴양지에서 가족들이랑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소나가 점점 두꺼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례가 우리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끔찍할 수가 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죄 사건이 일어나거나 왜 요새는 그런 사회 유력 인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뭐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네. 것에 연루돼서 본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런 체면을 유지하고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행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투나 이런 것들이 네. 점점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그림자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하이드처럼 그렇게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기도 하죠. 예. 근데 어떤 이야기예요? 예? 어떤 이야기예요? 예, 지킬 박사 하이드는 예, 얘기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를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근데 줄거리도 재밌지만 약간 본문을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하면 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이 지킬 박사 하이드는 자신이 이렇게 답답하게 체면을 유지하면서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약을 마침내 그 모습이 변하는 약을 발명해내고 너무 신이 난 거죠. 예, 자기가 직접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렇게 써요. 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고 그 새로움 때문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내 육체는 더 젊어지고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 나는 그 육체 안에서 마치 환상 속에서 물방아에 물이 흐르듯 무모한 무분별과 무질서한 관능적 이미지의 물결이 흐르는 것을 의식했다. 책임감이 녹아 사라지고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결코 순수하지 않은 영혼의 자유로움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 깊은 곳의 악마에게 내 마음이 더 사악해져서
내 자신을 노예로 팔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악함이라는 것도 일종의 충동이고 욕망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가 진심으로 기뻤던 거예요. 극도의 해방감 같은 걸 느꼈던 해방감이죠.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지킬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힘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청부업자를 시키잖아요. 네. 예, 그래서 힘이나 돈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정말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잖아요. 청부업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약만 먹고 하이드한테 시키면 되니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이드가 사실은. 그렇죠. 하이드와 자기를 분리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수위가 세지고 지킬이 하이드가 되는 순간 그 해방감이 점점 더 커지고 이 악품을 처리만 잘하면 자기가 하이드가 되는 시간을 원래는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이 예측대로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학자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훌륭한 과학자들의 특징은 과학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걸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시대 작품이 나왔던 네. 시대는 과학을 좀 맹신하던 맞아요. 시대였었잖아요. 예, 과학 지상주의였던 예.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원본과 복제품이었는데 원본이 복제품을 만들었잖아요. 하이드라는 약간 모자란 복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복제품이 원본을 위협하게 된 거예요. 하이드로 머무는 시간이 점점 통제할 수 없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젠틀맨이었던 지킬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이드로 머무는 시간이 조절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지킬로 살고 있을 때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제는 자존감과 명성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프랑켄슈타인이 갑자기 또 떠오르 그런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것도. 공통점도 있네요. 예, 프랑켄슈타인하고도 좀 비슷하고 또 그 도리안 그레이하고도 좀 비슷해요. 도리안 그레이는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그 초상화에 자기가 스스로 반하잖아요. 나르시시즘처럼. 그렇게 반해서 나 저렇게 이 초상화처럼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완벽한 모습 그대로 초상화가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원을 빌었는데 네. 진짜 그 소원이 이뤄진 거예요. 초상화는 늙어가는데 자기는 안 늙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본과 복제품이 바뀌어 버리면서, 그래, 내 몸이 늙지 않아? 그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네 하면서 점점 방탕해지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그림자가 표출되는 그런 성향이 지킬 박사와 비슷하죠. 네. 와, 저희 0228님께서요. 네. 선은 악을 비추지요. 네.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이라는 것처럼 청빈한 부자는 정약용의 선을 욕망하라는 이 가증한 뉴노멀 버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소통이 되면 좋은데 하이드와 지킬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자기가 혹시 기억은 하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안 나기 시작해요.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기억이 났어요. 그러다가 지킬은 하이드가 한 일을 되게 신경 쓰는데요. 네. 하이드는 정말 사이코패스니까 지킬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나를 또 다른 나를 만든 줄 알았는데 하이드가 이제 전혀 다른 인격처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지킬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이드를 관심을 가졌다면 하이드는 점점 더 지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거래로 점점 변하게 되고 지킬은 고통을 느껴요. 하이드가 그런 짓을 하다니 이건 좀 심했네. 처음엔 재밌었는데 처음엔 범죄를 저지르면서 쾌락을 느껴요. 그래서 그 쾌락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신의 어떤 체면과 정체성을 지켜주는데 약간 도피처가 될 거라고 피난처나 이 스트레스의 해방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이드는 점점 사악해지고 게다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 복제품을 만들었지만 이제 복제품이 원본을 잡아먹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게 보니까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도리안 그레이 같은 당시에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들도 있지만 그림자가 원본을 잡아먹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그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안데르센 동화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림자인 거예요. 네, 그림자가 노크를 동화 속에 많이 나오는 내용 네네네. 같은데요. 그림자가 방문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림자와 막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 끝에 파란만장한 스토리 끝에 그림자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자의 어떤 다른 자신의 상처나 아니면 컴플렉스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을 투영해서 그림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거리가 멀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점점 더 연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쵸. 그림자는 점점 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를 돌본다는 것은 내 상처가 무엇인지 용감하게 대면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더 쉬운 거는 사실 페르소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거든요. 페르소나를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상처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힘든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뭐 학대를 당했거나 차별을 당했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숨기지 않고 그것을 차라리 이걸 내가 치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제가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뭘 알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더 트라우마가 커지는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를 지워버리고 그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나를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자기의 페르소나는 마음에 드는 거죠. 지킬 박사는 자기의 외적인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삶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지킬을 구원해 주지 못했던 거죠. 지킬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지킬에게 사회적인 체면을 세워주는 데는 과학이 유용했는데 과학이 지킬의 정신을 또 지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 과학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킬 박사가 그렇게 자신의 정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맞게 된 비극인 거죠.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약을 먹으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뭐 로봇 같은 거 프랑켄슈타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새로운 인조인간 같은 새로운 인간을 뭐 만드는 이 일종 과학지상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일종의 다중인격 같은 그런 건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요새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현대 사회의 좀 집단적인 병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게 됐어요. 직업도 많이 바꾸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점점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 평생 3번 정도는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분명 조직을 3번 이상 바꾼다는 것이고 요새 이직과 뭐 여러 가지 뭐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창업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정체성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캐릭터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너무 싫어서
과거의 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또 부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차적인 또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도 페르소나거든요.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부캐릭터로 사는 동안에는 좀 만족하고 싶은 거죠. 편안하게 재밌게. 예, 뭔가 그동안의 사회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진짜로 변신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 부캐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참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캐도 만들고 그렇죠. 싶어하고 계속 이직도 하고 싶어하고 네. 이름도 막 바꾸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건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부캐를 네. 만드는 게. 네, 재밌기도 해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재미를 예. 위해서 여러 저도 가지 부캐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부캐인지 한번 예. 나중에 보고 싶은데요. 네, 네. 많이 친해지면 술을 마시면 나올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술을 거의 안 마셔요. 예. 근데 지금 지킬 박사와 네. 하이드에서는 네. 결과는 되게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가 지킬 이퀄 하이든 걸 모르니까 예. 이제 유서를 써서 사실은 나였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자신은 죽은 다음. 죽기 전에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자기가 하이드가 했던 행동을 왜냐하면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계속 경찰이 하이드를 찾을 거 아니에요. 하이드가 그렇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으니까 예. 그 하이드를 계속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경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인력이 낭비되니까 지킬이 이제 마지막 자존심과 이제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 또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래서 이 나의 실험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설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그 실험이 성공했으면 그 약을 시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페르소나를 완전히 그림자와 분리하는 네. 예, 부캐를 진짜 인격과 완전히 분리하는 예. 그렇게 해서 얼굴이 달라지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 아이디어가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하이드로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은 유서를 썼다. 그는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하이드를 보면 뭔가 이 어디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기형의 분위기 정말 특이하게 생긴 사람인데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원시인 같은 그런 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닐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림자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해방구가 필요한데 그렇게들 이 낮에 도망가지 못한 욕망이 밤에 도망가면 사고를 치니까 네. 낮에 표출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예술이나 자연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취미를 가져서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자연을 사랑하는 숲을 걷는다거나 좀 더 일상 속에서 나의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고 나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로 요즘 현실에 네.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이제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효월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